동아시아 한문 문화의 주요 생산자인 중국이 20세기 내내 맥을 못 쳤기 때문에 한때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알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신 모든 말이 영어화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자동차, 아파트 이름까지 세련된 느낌을 주려면 반드시 영어를 써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영어 울렁증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영어 울렁증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도 많이 서구화됐는데요. 말이 서구하지 우리에게 서구는 곧 미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안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미국의 상징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남북전쟁 기간 동안 북부연맹을 이끌면서 노예제 폐지를 선언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인데요. 연방 간의 느슨한 연합체였던 미국이 한 국가로 통합되고 진정한 미국적 가치와 전통이 시작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도 대부분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인데 미국이 세계사에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한제국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조정 대신 중에 유일하게 죽음으로써 항의한 사람이 바로 민영환이라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될 분이었습니다. 민영환은 1896년에 특명전권공사 신분으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러 길을 떠났는데 일본 요코하마 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기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다시 런던과 베를린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요. 대관식에 참석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는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돌아왔으니까 총 6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음해인 1897년에는 유럽 6개국의 특명전권공사로서 유럽에 체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한제국에서 가장 많이 서구 문명을 경험한 분이 44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신 것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정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천한 신분이었지만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가는 배에 밀항을 했는데 영국에서 6개월간 있으면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정부의 요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당시는 서구 문물을 일찍 접한 한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하던 대단히 역동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민영환의 순국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환이 을사조약 한 해 전인 1904년에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젊은 이승만을 밀사로 보냈는데요. 밀사로서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이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시 국무장관 존 헤이였는데 존 헤이는 링컨 대통령의 비서를 지냈던 사람이었으니까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얕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역시 같은 시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기에 의한 기술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들과 카네기, 록펠러, 헨리 포드로 대표되는 거대 기업 집단 그리고 금융 집단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제적 부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100층 넘는 건물들이 줄지어선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바탕 위에 2차 세계대전 동안 히틀러와 나치를 피해 유럽의 유대인과 지식인들이 대거 몰려와 대학과 언론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이 전 세계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20세기 초의 미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선망한 자유의 나라였고
도덕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6, 70년대만 해도 친척이 한 명이라도 미국에 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큰 자랑거리였고, 미제 물건이라는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라는 선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가면 반드시 미제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로 대표되는 미제가 그다지 대접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선거제도나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를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미국인들은 불과 50년 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